자, 김종현 한국사 봉투 모의고사 9회로 들어갑니다. 절반을 벌써 넘었죠? 좀 더 열심히 한번 가볼까요?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뾰로로롱. 1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유적이 만들어진 시대에 그 시대에 나타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적이 뭔지부터 보시고 우리 선사 파트는 항상 그 시대에 처음 등장한 상을 묻는다 그랬죠. 뭐 이를테면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은 언제 처음 등장했냐가 중요한 거지. 왜냐면 지금도 무당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나타난 변화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일단 유적부터 가볼게요. 전북 고창군 매산마을 어디예요? 고창, 강화, 고창, 화순 뭐가 떠오릅니까? 그것 떠오르죠. 이러한 무덤이 무려 442개나 있단다. 무덤입니다. 무슨 무덤일까요? 고인돌일 것 같습니다. 자, 고창에 있는 고인돌인데 특히 가장 큰 운곡리 것은 무게가 무려 297톤, 300톤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무게라고 제가 핑레 바위라고 불린다는 그 아마도 고인돌을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15,000명 살았을 것이고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은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뭘 갖고 있었다? 지배력, 권력을 가진 인간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미 계급이 등장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초기 국가 형태가 등장한 게 아닐까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청동기 시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 고인돌 보고서 일단 고창 보고 포인트 잡으셔야만 됩니다. 포인트맨 등장 효록 수줍게. 자, 1번 애니미즘이 등장하여 언제입니까? 요거 신석기죠. 등장은 신석기. 동심원문이 바위 그림은 청동이 걸 수가 있습니다만 요게 처음 등장한 거는 신석기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만주 아무르강 일대에서 뭐가 나옵니까? 덧띠, 세긴무늬, 토기. 청동기에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덧띠, 세긴무늬, 토기가 유입되었습니다. 라는 매우 중요한 청동기 초기 토기라고 했고요. 3번 남녀 간의 분업이라든가 사본에 있는 권력 그리하여 선민사상 등장은 모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얘는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 남쪽으로는 진원과 접해 있는데 보니까 서쪽은 낭랑이라고 돼 있고요. 어허, 낭랑이 뭡니까? 낭랑이라면은 고지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설치한 9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얘가 서쪽에 낭랑과 붙어 있다는 얘기고 얘를 비롯하여 그 밑에 옥저, 그 위에 있는 옥저, 그 다음에 고구려가 모두 이들의 땅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동해, 옥저, 고구려가 모두 이들의 후예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밑에 있는 사료는요, 제왕운기의 사료입니다. 누가 쓴 거 제왕운기? 이승휴의 글이죠, 제왕운기. 자, 이 제왕운기는요, 단군의 이야기를 적은 건데, 단군설화가 아마도 이게 우리 삼국사랑 약간 다른 결이라 그랬었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단웅천왕이라는 사람이 손녀한테 약을 먹여가지고, 어이구, 미쳤네, 그거. 손녀한테 약을 먹였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단수의 신과 결혼의 아들을 낳았으니 바로 가 땅의 왕이 된 분이랍니다. 따라서 시라, 고려, 남부곡저, 동북부여. 여기서 시라가 뭐겠습니까? 신라 말하는 거고, 고려는 고구려 말하는 거고, 남부곡저, 동북부여, 예명 모두가 다 가의 후손이다. 단웅 천왕이 자기 손녀한테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단수의 신단수겠지 뭐 그지? 애를 낳은 게 바로 가 땅의 왕이 된 그분인데 단군이겠죠. 그죠? 따라서 가가 모두 이들의 조상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그와 같은 재앙운기의 내용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가는 뭐겠습니까? 고조선이죠. 고조선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 사료가 아주 독특한 사료이고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왕 밑에 상대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자, 낭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 조선이 망한 다음에 낭랑이 생긴다며 불가능한 얘기죠. 이건 누구 얘기야 이거는? 저 남쪽에 있던 사만, 특히 변한 얘기죠. 나중에 나오는 가야 할 겁니다. 2번이 정답이겠죠. 우리 일단 요 모두의 후손이라는 걸 통해서 고지선 잡아내시고 낭랑은 조선 망한 다음이므로 안 되는구나. 팔조법 좋고요. 미송리토기, 비파용동검 또 북방식 고인돌 등이 고인돌의 지표물이다 그랬을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3번 밑줄 친 이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 그림은 훗날 양나라 황제가 되는 소역이라는 사람이 양나라를 방문한 어느 사신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양나라를 방문한 사신의 모습을 그린 거 네 글자로 양나라에 파견된 직공을 그린 그림에서 양직공 그림 도자 양직공 도라고 불렀죠. 양직공이 아니라 양직공입니다. I'm sorry. 양직공도. 자, 양직공도 떠오르는 나라 어디입니까? 백제죠. 중국 남조 특히 양나라와 교류했기 때문에
양나라의 그림에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 백제인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림이 양직공도 몇 세기쯤? 6세기쯤, 그죠? 6세기 무령론과 더불어 백제와 남조 양나라의 교역을 보여준다 그랬을 겁니다. 자, 백제입니다, 백제. 가볼까요? 부인이 가늠할 경우 남자 집에 노비로 삼는다.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요, 그죠? 왕족인 부여씨가 있었고 팔성귀족이 있었다. 백제죠, 그죠? 독주라면은 물건값을 12배를 배상하게 한다. 이거는 부여나 초기고구려의 모습이었고요. 뇌물이나 횡령하면은 3배를 물게 하고 종신근무용. 너도 백제네. 정답 몇 번? 3번이네요. 됐나요? 1번 기억, 니은, 리을에 있는 백제의 법과 사회의 모습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필수입니다. 4번입니다. 남북국의 정치 조직을 묻고 있습니다. 자, 들여다볼까요? 중앙조직, 지방조직, 군사조직 되었는데 통일신라의 귀족합의체는 뭡니까? 요거 화백회의죠. 신라는 통일 전부터 화백이라고 하는 귀족회의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좋고요. 나머지 가볼게요. 중앙관제는 위아부야 14부가 있었고 발해는 삼성육부제 당을 카피한 거였죠. 그 다음에 발해는 정당성이라는 귀족체가 있었고요. 삼성 중에 하나인데 귀족합 역할도 한다 그랬습니다. 특수역은 오소경과 오경이 있었고 지방은 구주, 발해는 15부. 중앙의 군사조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 통일신라에는 구서당이 있죠. 구서당은 언제 신문왕 때 만든 것으로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기는 신라인을 비롯하여 고구려, 백제, 유민을 비롯한 또 말가림까지 포함했던 민족융합적 군대였었죠. 지방에는요, 십정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십정이 구주에 하나씩인데 가장 높은 한 주에만 하나를 더 두어 십정이었단다. 자, 발해의 중앙군은요, 십위가 있었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로 중앙, 지방, 그 다음에 군사조직 파악하는 거, 이 표 통으로 외워두세요.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 표는 달달 외우시고요.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정삼회의를 통해 A구 백제기죠. 순수한 신라인, 노노노노. 신라인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 유민과 말가림도 포함한 민족융합책. 구주에 일정씩 두고 좋습니다. 수도 부근에 한정을 더, 아니 국경 부근에 한정을 더. 한 주에만 2개. 12가 바로 발해 거니까 가능한 얘기는 4번이겠단다. 풀 수 있겠죠? 제수사는 암기식입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해를 좀 하시되 이름 같은 건 좀 외우셔야죠. 그죠? 정당성이 어느 나라인지는 외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를 하시고 뭐는 뭘 보라 그랬죠? 그렇죠. 초코집입니다. 5번 문제 갈게요. 다음을 통해 아이고 추론형 문제 나왔네. 추론 문제 일단 자료에 직하여 풀자. 나의 지식이 있더라도 일단은 보류하시고 자료가 기본. 거기다가 내가 외우는 거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같이 엮어 푸시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골품제는 처음에는 왕족 대상의 골제와 그 다음에 귀족 대상의 두품제가 별개로 그러니까 골과 품이 처음 있었던 것이지. 그러다가 어느 왕 때 진평왕 때 이르러 우리 뼈다귀 중에서도 진짜 뼈다귀 나아가 성스러운 뼈다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성골이 분리가 된 겁니다. 진평왕 때 그래서 성골이 분리돼가지고 성골, 진골과 6부터 1까지 총 8개의 신분이 만들어진 거죠. 7세기 중반에 성골이 사라지고 통일 이후에는 나머지는 점차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가볼까요, 선지? 골품제 된 설명 기억해 두시고 지방민은 골품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던 1번 선지 첫 줄 보세요. 골제와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왕경 내 일반 귀족을 대상으로 한 포인트. 왕경 내 일반 귀족만이 두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1두품도 왕경 내 귀족입니다. 모든 골품을 받은 분들은 귀족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였지 일반민, 지방민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첫째 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맞나요? 왕경은 서울 말하는 겁니다. 2번 1에서 3두품의 신분은 통일 이후 4두품으로 흡수됐다고 했는데 마지막 줄에 보니까 통일 이후에 1부터 3까지는 신분 구별이 없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로 흡수가 됐을까요? 아니면 평민으로 변했을까요? 평민화되는 거죠. 보다시피 지배층은 자기 숫자가 많아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점차 아래 것들을 잘라낸다 그랬잖아.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골과 품의 구별로 인해 육두품은 점차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았겠죠. 너는 왕족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역시 품과 골 사이에는 아주 엄청난 선이 있는 것입니다. 7세기 전반 신라에서 여왕을 출연했던 누가 등장했나요? 썬덕진덕. 왜요? 진평왕이 성골을 만들었는데 아들을 못 낳았잖아. 그래서 결국 성골 관념을 지키기 위해서
선덕여왕, 진덕여왕이라는 여왕이 출연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4번도 맞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5번 요거 자료 잘 읽어두시고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다음 상소가 등장한 배경을 묻고 있습니다. 배경. 전하는 말에 따르면 남자가 일어나면 누가 굶어, 여자가 일어나면 또 추워. 그러니 남녀 모두 일을 해야지 라는 건데, 저 불교를 믿는 무리들은 밭도 갈지 아니하고 누에도 치지 아니하면서 옷은 입고 놀고 먹고 몇천 몇백만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모두 굶어 죽는 게 또 몇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지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놀면서 몇천 몇백만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승려의 숫자가 자꾸자꾸 늘어났던 시기 언제일까요? 고려 말이고, 이거는 지금 불교를 칭찬하는 거요, 비판하는 거요. 비판이니까 척불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척불상소 일부입니다. 누가 이거 내세웠을까 해서 고려 말에 불교가 융성해지자 이를 비판하는 새로운 세력들,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 척불소를 내놓았었겠죠. 답은 있네, 딱 그죠? 몇 번 했습니까? 4번에 있죠. 자, 일단 요걸 보고 척불인지 모르면 그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불교 배척이구나 보신 다음에 시기상을 고려말로 딱 잡아두시는 것이죠. 도첩제 시행되었다면 이미 승려가 제한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상소가 등장한 배경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게 고려 말 건지 조선 초 건지 알 수 없지만 이게 나온 배경으로 도첩제 시행?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불교 교단이 교선 나뉜 거는 이미 신라 말부터 그랬던 겁니다. 요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겠죠. 선종이 지방에서 구산 형성한 거 역시 신라말 하대거든요. 역시 그것 때문에 척불이 나온 거는 아닐 것이다. 답은 4번에 있는 성리학 수용한 새로운 세력의 비판이었겠다라는 거겠습니다. 이해 됐나요? 배경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상이 아니죠. 요게 나오게 된 배경을 적절하게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도표의 가, 나를 묻고 있군요. 자, 한번 펴볼까요? 1과부터 18과까지 있는 건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가는 보니까 전지 지급액과 시지 지급액이 나눠 있군요. 전시가 나눠진 무슨 과? 전시과. 자, 근데 1과의 액수를 보니 전지가 100결, 시지가 50결이거든. 우리 시정준식과는 전지, 시지가 100 똑같았어요. 점차 시지를 줄여가지고 하급 애들은 아예 주지도 아니하고 15m는 주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전지의 절반에 불과하게 딱 잘라버린 거는 경정 전시과 단계입니다. 전시과의 완성이고요. 나는요, 없네. 시지가 과전만 1과 보니까 멸마 150, 앞에 있는 150을 더한 액수죠. 이과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가 전지 시제액수를 더한 만큼을 전지로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법? 과전법이죠. 가는 전시과, 나는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전지는 논, 시는 밭이다. 장난해요? 전지는 농경지, 시지는 뭡니까? 뗄나무할 수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아닐 거고요. 자, 나에서 과전은 경기지방 토지로 한정했단다. 과전법은 경기사전의 원칙을 가지고 콜. 답은 2번. 가는 소유권, 나는 수조권이다. 우리는 소유권을 준 적이 없다. 우리 역사의 모든 투제도는 수조권 지급제도였단다. 가나 모두 관리가 퇴직하면 국가에 반납하는 데 있는데, 가는 뭐예요? 현직만 주었기 때문에 퇴직을 하면은 반납하는 것이고, 나의 경우에는요. 나에다 X 쳐야 되겠죠. 나의 경우에는 죽거나 퇴직하면이에요. 왜냐하면은 퇴직을 해도 전직 관리에게도 주기 때문에 나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쏘리. 지금 옆에 보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손이 약간 어눌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지에다가 가야 돼 X 쳐놓고 지금 나라고 했더니 매우 당황했어요. 뭐야 이건. 그럼 쳐다보면서 가가 아니라 나가 X입니다. 미스테이크 맞죠? 실수? 쏘리. 자, 8번 갑니다. 그 보조하는 분은 저의 딸이에요. 자, 8번이요. 다음 절에 나타난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포조집 모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지금 이 선해청의 법이 가장 가까운 고제인데, 얘 제도인데 정말 맹자가 말한 것과 정말로 맞아떨어지는군요 라는 거예요. 선해법을 해봤더니 야, 맹자 말씀이 그대로 등용됐구나 그러면서 선해의 법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선해법이 뭡니까? 이게 바로 대동법의 옛 이름. 선해청은 대동법을 시했던 관청입니다.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관청. 우리 딸이 화가 났나봐요. 대농법이라고 썼습니다. 대동법인데. 자, 대동법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법은 전결에서 거두는 바를 모두 미포로서 하고,
땅에서 걷던 거를 포목이나 쌀로 대신 내게 하는 겁니다. 땅에서 난 걸 포로 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걷던 거를 땅으로 하면서 땅에서 걷던 거를 포로 거둘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쭉 보니까 취하는 액수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돼 있고, 선해법이라는 걸 선해청을 보고 딱 파악한 다음에 뒤에는 쭉 읽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까요? 선해법. 군역 패단을 시정하고자, 이건 뭡니까? 균역법이죠. 풍윤 관계없이 일개정사도 영정법이죠. 어용상인인 공인의 등장 요거 대동법 맞다. 답은 3번입니다. 지주한테 결자 거둔 건요 뭡니까? 균역법에서 모자란 액수를 보충하려고 거뒀던 것이죠. 1, 4번도 균역법의 내용일 겁니다. 앞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요. 조선후기 세제개편,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놓치지 말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9번. 다음 교육기관을 통해 성장한 고려시대 정치 세력을 묻고 있습니다. 고려사의 글이군요. 이색됐다, 그죠? 이색기하고 주겠다는 그 이색이요. 교육기관의 대사성으로 삼았다. 성균관 대사성 그런 거죠. 학생 수를 늘리고 경전하는 이 사람들을 다 교관으로 삼고 학칙을 정하고 명륜당에서 공부하고 그리하여 학자가 많이 모여 뭐가 일어났답니까? 성리학이 크게 일어났다. 이색과 성리학, 오케이, 성균관 을 통해 성장한 세력이니까 누구? 신진사대부. 맞죠? 앞서 본 6번 문제랑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1번입니다. 도방, 삼별초, 무신, 풍수지리. 이건 누굽니까? 묘청일파 말하는 것이죠. 3번 농정때 비판, 전제개혁 빙고. 전제개혁론을 가지고 온건파, 혁명파 나눠지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성리학자들 맞습니다. 4번은요. 고신라에 있었던 육두품이라든가 뭐 그런 세력들 말하는 거겠죠. 고려의 골품제가 웬 말입니까? 답은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조선후기 회화를 묻고 있습니다. 정선, 김홍도 등은 중국 화풍을 배격하고 독자적인 산수화풍을 발달시켰다 되어 있는데 정선하면 떠오르는 게 진경산수화죠. 그러나 이거 주목하세요. 정선은 중국의 남종화법과 북종화법을 골고루 수용하여 만든 것이지 중국 화풍을 배격한 독자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국 화풍을 배격한 게 아니라 중국의 남종과 북종화법을 골고루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우리의 진경을 그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18세기입니다. 김홍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도도 진경산수화가 맞아요. 다만 중국 화풍을 배격했다는 이 표현이 틀린 것이죠. 경찰 문제 기출을 약간 응용한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김홍도는 도화서 화원 맞지요? 김홍도 기억하세요? 도화서 화원으로서 정조의 명을 받고 궁중 기록화 많이 그렸고요. 우리 뭐 의궤라든가 많이 그렸었고 게다가 신선도, 풍속화 등을 많이 그렸습니다. 신선도, 풍속화, 궁중기록화, 진경산수화, 김홍도 기억하세요. 강세황, 영통골 입구도란 그림에서 서양의 원근법을 도입했었죠. 가까운 거는 크게, 진하게, 멀리 있는 거는 흐리게, 작게 서양식 원근법을 도입한 영통골 입구도. 김정희와 흥선대원군은 몇 세기 인물? 19세기 인물. 자, 18세기 유행하던 진경산수화가 19세기 때 문인화의 등장으로 퇴조하고 그때 그 주인공이 바로 김정희입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흥선대원군. 문인화가 뭐예요? 집 안에서 혼자 그리는 거,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선비들의 기계를 보여주는 막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묵란도 같은 매난 구축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16세기 살인들의 성향과 맞아떨어졌던 사군자가 19세기 다시 등장합니다. 김정희도 대원군도 난을 잘 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난을 친다는 거는 이제 그리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정답 몇 번? 1번이란다. 조선후기의 회화라든가 서민문화들은요 시험 문제 단골이죠. 알고 있죠? 요거 꼭 묶어가지고 한 테마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자료 취지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우리나라는 쭉 나가 있는데 보니까 같은 동당 등용하고 상대 당을 공격하고 쭉쭉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전부 다시 살펴가지고 관리 임용을 담당할 리들은 탕평 정신을 잘 받들어. 아이고 이 취지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탕평이겠지 뭐. 영조의 탕평 그 조서에 대한 내용이죠. 영조가 편 탕평 조서인데 영조뿐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탕평책을 골고루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는 거니까 그게 아닌 거 치면 되겠죠? 탕평이 아닌 거? 문제도 아니네. 1번
규장각 설치 누가 했나요? 정조, 콜. 장윤영, 정조, 콜. 3번에 보니까 전랑에게 후임자를 천거할 권한을 주었다 돼 있는데 아니죠. 전랑이 붕당에 거의 엄청난 실세가 되자 이 전랑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권한들을 영조와 종조는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죠? 없애려고 한 거지. 이걸 준 게 아니요. 답은 3번이겠고요. 공론을 주도했던 산림의 존재를 부정했던 거 영조협적이죠. 1, 2번은 정조, 4번은 영조가 했던 탕평책이 맞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각각의 토지 경론. 요거 베리베리 임포턴트. 그죠? 우리 중농학파, 중상학파의 견해들을 나눠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갑니다. 농부한 사람이 일경의 땅을 받으며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사경마다 군발이 한 명을 내. 야, 이 양반의 토지제도는 지금 군인을 내기 위한 즉 병농일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농부는 1경 받았는데 관리는 6경부터 12경까지. 어허, 신분이 높을수록 많이 받고 있구나. 더군다나 그들은 병이 면제랍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 신분과 직업에 따른 차등분배를 외쳤던 거는 누구? 유영원의 균전론. 나는요, 국가에서 농토 몇 부를 한정하여 한 집에 영업전으로 하고 영원히 업으로 삼는 땅, 영업전. 이 땅은 절대로 판매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전은 판매가 금지된, 매매가 금지된 영원히 경작한 땅으로서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점진적인 토지 개혁을 주장했던 분 누굽니까? 이 무슨 론? 한전론. 다 1여 끝났다. 그죠? 여에는 여장을 두고 여의 백성들이 공동 경작하고 내 땅, 네 땅 구별 없고 여장이 하라는 대로 딱 농사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머지로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집단 농장 시스템 여전론. 누구? 정약용. 오케이. 자, 가나다 알겠죠? 가는 유영원의 균전론. 나는 이익의 한전론. 다는 정약용의 여전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좋아요. 가볼까요? 기업, 신문에 따른 차등분배 콜. 이들은 모두 자영농 육성책 맞습니다. 요거 주목하세요. 가나다 모든 중농학파의 토지 경로는 자영농을 육성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정전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전제는 맹자님의 법이에요. 이 법이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약간 비판하면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가나다 같은 게 나온 겁니다. 저희 경우 물론 나중에는요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다로 입장을 바꿉니다만 여전론 자체는 정전제를 극복하기 위한 게 맞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농학파로서 경세치용학파라고도 불렸으므로 어이구 다 맞네요. 기역, 니은, 디귿, 일 모두가 옳은 선지 되겠습니다. 찾아냈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13번입니다. 연표의 가식인데요. 연표는 항상 인과로 봅시다. 세종실록 편찬이다 그러면은 세종이 적어도 죽은 다음이겠죠. 그죠? 죽고 문종 아팠으니까 그 다음인 단종 때 편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전 완성은요. 편찬 시작은 세조, 완성은 성종. 따라서 단종과 성종 연간 사이를 물으면 되는 거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가볼게요. 승과 부활, 불교 회복. 언제입니까? 승과를 다시 부활한 거는 저 뒤에 나오는 명종 때입니다. 모사 뒤에 갑자, 기묘, 을사사가 있었던 명종 때 이름으로 1번은 말도 안 되고요. 사병을 혁파시켰던 거는요. 개국공신들이 있었던 거는 전 건국 초겠죠. 이 연표에서 굳이 앞에 있는 건국과 맨 뒤에 모사를 집어넣은 거는 1번, 2번 선지를 제껴내라는 것이겠죠. 그죠? 사병 혁파했던 거, 공신 세력을 약화시킨 거는 건국 직후인 태종 때 일이었습니다. 사건육진 설치는요. 세종이니까 적어도 세종실록 편찬보다는 앞이겠죠. 세종이 죽은 다음에 쓴 게 실록이니까요. 세종 때의 사건육진 개척은 그보다 앞일이겠구나. 따라서 4번이 답될 수가 있겠구나. 언관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집현전 설치는 언제입니까? 집현전 폐지는 세조 때거든요. 세조는 공식전 편찬을 시작했던 때.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연표 문제는 이렇게 앞뒤 관계를 살피면서 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14번입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 우리 대원군 정책 잘 기억하고 있죠? 여기 답 나왔다. 대원군 집권기입니다. 각 정책의 결과를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도와 정책은 우리가 굳이 볼 필요 없고 결과랑 매치가 되는 건 보면 되겠네요. 이거 대원군 집권한 게 63년입니다. 근데 3년 집권하고 4, 5, 6, 7 바로바로 한 겁니다. 지금 그죠?
그때 썼던 것들 서원 정리 시작 바로 했고요. 이는 당연히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죠. 제가 아마 필기하면서 노론 견제했고 국가주정 증가하고 가장 중요한 민생 안정을 도모했단다.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편을 끌어들이는 거. 요게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게 민주주의뿐 아니라 전지군주에서도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맹자님이 그랬어요. 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에서 민생 안정가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원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횡포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 철폐는 백성에게 매우 고마운 조직이었던 것이죠. 자, 2번 비변사 축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군을 모두 아울렀던 비변사를 없애버림으로써 집권 초기에 이미 개혁의 근본을 만든 것이죠. 왕권 강화 빙고. 당백전 발행. 대원군은 65년에 영건 도감을 만들고 경복궁 중건을 명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점차 약간 재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이듬해 당백전을 발행했습니다. 두당 100짜리 돈, 지금으로 치면 한 100만원짜리 지폐를 발행한 거예요. 이로써 경제혼란, 물가 앙등을 초래했었죠. 다 맞네. 4번 사창제, 삼정문란의 마지막 결정타 사창제죠. 사창제는 지방에 있는 환곡 문란 해결입니다. 환곡은 조세가 아닙니다. 그죠? 빈민 구제책이었는데 이를 수령들이 남용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조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게 조세 부과와는 별 관계가 없으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사창제는 수령이 하고 있던 환곡을 양반들이 자치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으로 지방민은 좋아했겠으나 세금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 자, 15문제 볼까요? 다음 인물을 묻고 있는데 19세기에 살았던 인물이네요. 자, 일단 이항로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이항로, 기정진 등은 1860년대에 척화 주전론의 대가로서 통상계와 반대했던 바로 위정 축사파들이었죠. 그 제자였습니다. 68년에는요 대원군 집권기죠. 바로 위의 문제 연도를 비교해보세요. 대원군 때 맞죠? 정책 비판 상소를 올렸답니다. 대원군의 정책 중에 특히 서원철폐라든가 당백전 발행이 여러가지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대원군을 깠던 분이 이분이세요. 76년 잘 아는 애다 우리 강화도 제약 역시 반대하는 상소요. 오불가소 올렸고요. 1906년에 의병인데 이건 바로 무슨 의병? 을사의병입니다. 일으켰다가 스시마에서 돌아가신 분 누구? 도끼맨 최익현. 얍. 도끼 들고 올라가서 지부 복골 상소를 70년에 올리시고 그리고 의병을 일으켰다가 스시마에서 외적이 주는 물과 밥은 먹을 수 없다 그러고 순육하신 분이었습니다. 최익현을 묻고 있네요. 을사오적 추단하고 국권에 복하자. 딱 을사병 때 나올 만한 얘기 맞겠네요. 고종황제 퇴위는 일본의 간악한 흉계이다. 고종황제 퇴위가 언젠데? 1907년. 유령이 나왔나? 아니겠죠? 돌아가신 다음이야. 순국한 다음에 퇴했기 때문에 2번 같은 얘기는 주장할 수가 없겠죠. 아이고 결국 시기 문제네요. 그죠? 서원철폐는 안 된다. 정확, 정도를 지키고 사학을 배척하자. 위정척사컬. 정답은 2번. 자, 16번입니다. 글자가 작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보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순서 문제죠. 가나다라 순서. 자, 가에 보니까 포인트 뭐가 있나요? 교정청이 있다. 우리는 왕명을 받아 교정청을 설치하고 동학당대 주장을 심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비용청 설치. 나는요.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정배의 기초를 세운다. 뭡니까? 홍범 14조. 모르면 안 되죠? 그럼 이제 가와 나부터 순서 뭐라고 했어? 둘둘 짝지으라고요. 가와 나중에 뭐가 먼저입니까? 가가 먼저죠. 비용청이 먼저고 동학당들이 한 거니까 이거는 1차 개혁보다 전이죠. 나는 2차 개혁 초기에 나온 것이고 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가 되겠네요. 가 쓰고 그 다음에 나. 자, 일단 두 개 비교해 두시고 자, 답니다. 단발은 위생적이고 단발령 이거 언제입니까? 3차 개혁 나보다 뒤에 다. 가나다. 가마 아니에요. 가납니다. 쏘리. 가나다. 라. 첫째, 군국의 근무 및 일제의 시무는 사무는 군국 기무처겠네. 그죠? 군국의 기무는 쭉쭉 나와 있네요. 군국 기무는 본처에서 군국 기무 언제? 요거는 1차 개혁 때니까 나는 2차 개혁 초기고 라는 1차 개혁이니까 나보단 앞. 동학 다음이니까 가보다는 뒤. 그죠? 우리가 만든 교정청을 없애고
일본이 만든 게 라의 군국기무처. 2차 기역 때는 홍범 14조. 을미 기역 3차 때는 단발령 하역 가라 나다 순서 잡는 것이죠. 알겠죠? 사료 순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은 앞부터 가면서 순서를 바로바로 잡아 나가세요. 정답 몇 번이다. 안녕, 2번이다. 17번. 다음 글의 전후 관계로 보아 빈칸에 뭐가 들어갈꼬? 나는 여기에서 카이로, 포츠담, 얄타에서 소련이 했던 공약을 한번 회고해 보겠다. 소련 이네 뭐라 그랬지? 그러면서 쭉 2년간 미군 열심히 했는데 소련 이마들은 별로 그럴 얘기가 없었나 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 무제한 계속되고 있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줄에 서울에서 두 차례 개최한 미소공의도 이미 토의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야. 따라서 미소공을 통해 더 이상 합의할 수가 없는 것이요. 소련 일마들이 자꾸 옛날 말을 어기고 우리 미국은 노력했는데 말이지 미소공의도 개최가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미국은 하고 가가 있는 것이죠. 자, 이쯤은 나와야 되겠죠. 미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미국은 이 문제를 어디로 넘겼다? 유엔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라는 4번이 되겠죠. 남북협상 요거는 남한만의 단정 결정이 된 유엔 아시아 수총의 수정 결의가 나왔을 때 그때쯤의 일이고요. 군정 연장 관계없고요. 신탁 통치실을 결의했던 거는 언제입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이 얘기한 것이므로 역시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의 독립운동이에요. when? 언제냐? 자료가 도회실기인데 이 글 알면 편하겠죠? 김구 선생이 썼던, 그죠? 김구가 쓴 도회실기인데 김구의 무장수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now 한국이 망하고 중국이 동북 바로 만주를 잃어버린 거야. 끝났어, 그죠? 우리가 망한다는 건 맞습니다만 중국이 만주를 잃어버린 거야. 만주가 없으면 우리 광복도 어려워. 자, 뒤에 보니까 중국이 망하면은 한국도 광복을 못해. 따라서 우리는 한국을 위하여 할 때도 중국을 구해야 하고 중국을 위할 때도 중국을 구해야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중국을 구해야 되는 거야. 왜? 마지막에 보니까 한중 양국 동지가 다 같이 각성을 해야 되거든. 즉 만주를 잃어버린 다음 만주사변 이후 한중 간의 연합을 위해서 김구가 뭘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피기 포인트 파악돼요? 오케이. 정답 뭐예요? 한인애국단 3번이 되겠죠. 김구는 만주사변 직후 한중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었죠. 1번은 38년에 있었던 김원봉 계열의 활동이고 2번은 20년대 초반, 그죠? 이미 19년에 있었던 북로 군정서 군이 20년대에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신흥관학교는 10년대 우리 누가요? 신민의 회원들이 어디에서 서간도 삼원부에서 만들었던 학교였고요. 자, 1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제정책이 나타난 역시 시기. 이것도 뭐 쉬운 문제죠. 친일적 태도를 가진 상당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야지. 그래서 아직 그들을 잘 대우하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항상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 줄은 요컨대죠. 국어 시간에 보면은 항상 주어는 요컨대 뒤입니다. 요약하자면 진정한 친일파에 대한 보호, 이용을 앞으로 더욱 강화시켜야지. 그런 겁니다. 친일파 양성 사이토 마코토의 1900 몇 년대? 20년대. 됐죠? 이 정도는 20년대 쓰던 20년대 친일파 양성책입니다. 자, 친일파들을 양성했더니 그마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셔서 나중에 학도병준을 독려했겠죠. 이때는 친일파 양성이죠. 학도병은 언제부터? 40년대 나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중추어는요. 이미 10년대 총독 자문기관으로 개편된 겁니다. 다만 한 번도 수립되지는 않았다 그랬었죠. 10년대고요. 헌병이 경찰 업무했던 건 10년대 얘기입니다. 자치요구, 자치론, 참정론 4번. 그죠? 일제에게 자치권, 참정권 요구했던 건 누가? 친일파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연정에 만들어서 이때는 뭐 딱 친일파 아니겠지만 점차 일본에게 동조해가는 쪽으로 변해갔단 말이죠. 됐나요? 20년대 패스. 20번입니다. 다음 편지에 사용된 시기 18, 19, 20 전부 다 시기 문제죠. 시기의 경제입니다. 자, 이 편지가 뭐예요? 1일 14시간 작업을 단축해달라. 그리고 휴일을 일요일마다 쉬고 싶다. 일요일도 못 쉬었나봐. 토요일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임금 요구 등이 인간의 최소한 요구였던 업적에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대통령한테 보낸 어느 청년의 편지죠. 그 청년의 이름 바로 전태일입니다. 우리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전태일이 분신 자살했던 그런 내용. 언제입니까? 전태일 분신은 경제 성장의 어떤 이면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이 사건으로 경제적으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갔던 박정희 정부가 위험에 처하자 1972년 유신을 선포하게 된다고. 따라서 유신 선포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은 1970년 일입니다. 자, 그 시기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1번 6월 항쟁 이후, 6월 항쟁이 87년이니까 안 되겠죠. 80년대 후반 이후겠고요. 외국인 노동자 들어온 것도 역시 80년대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던 얘기는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노동자를 연수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일반 얼마 웬만큼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최근엔 아프리카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우리의 새마을운동과 여러 가지 산업화를 배우기 위해서. 자, 수출 경쟁 확보를 위한 저임금 네가 답이겠다. 저임금 저고가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패러다임. 그죠? 임금 까고 고가 까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미국의 무상원조가 감소하고 유상차가 증가, 무상원조는 58년까지 50년대 말에 경제위기의 배경이 바로 원조 경제의 모순 그런 것이었죠. 정답은 4번이겠다. 3번이겠다. 됐나요? 자, 이상으로 9회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